그 자활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리더십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독서 토론을 통해 성장한 그룹입니다. 제목의 7년은 논어를 공부하다 정했습니다. 자로편 29에 자활 선인이 교민 7년이면 역가의 즉 유무인이라. 이 착한 사람이 7년 동안 백성을 가르치면 그들을 전쟁에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민 7년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7년은 대략적인 숫자로 오랜 시간을 말합니다. 또 7년을 지내왔지만 앞으로도 쭉 이 모임이 지속되어지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배워서 남줄 수 있는 영향력과 함께 마을의 선한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좀 지식인다운가요? 저희들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 7년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선생님과 교제를 통해 느낀 그 좋은 배움들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며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때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취지입니다. 이어서 우리 7년 모임을 있게 한 우리 김은경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세종 리더십 개발 원장님이시고요. 프랑스에서 엑스마르체유 목적대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 교수로 계십니다. 그 자활과의 인연은 사실 도봉에서 도봉 시민회를 통해서 우리 관장님 만나게 됐고, 선생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활동도 하시는 그런 분들과의 인연으로 지역자활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벌써 그게 시간이 7년이 됐고, 사실 이 7년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또 숫자적으로도 7년이 됐어요. 뜻깊은 자리고, 지금 사실 뭐 짧고 긴 그런 그 의미는 상대적일 수 있어서 길다, 오랫동안 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멤버들이 그동안 이제 처음 시작했던 멤버들과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기꺼이 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훌륭해질 수 있을까,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식구들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또 나아가서는 지역에서도 얼마나 훌륭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인데, 여기 모빌, 감정 모빌이라고 하고, 또 성공상자도 있고요. 또 이제 글귀를 담은 작은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점검해보는 자리이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힘을 길러내고 도봉을 정말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잡아보는 중요한 또 중요한 점검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같이 저를 켜주셔서 이렇게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우리 7년 멤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또 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이제 보이게 안 보이게 또 저희 7년을 응원해 주시는 송 관장님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는데, 오늘 이후로 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7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자활 관련해서는 이제 송건 관장하고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라 그럴까요? 쉽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얼마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13년째 한 길을 사실은 개인 자신의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한 우물을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에 함께하고자
한 길을 달려온 우리 송건 관장께도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그로 왔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은 매우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사연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있을 텐데 이 자리까지 오기에는 정말로 큰 견딤이랄까 이런 게 있었을 거고 또 그것이 개인의 성장일 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우리 지역사회의 성장, 민주주의, 국가, 사회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그 자각과 또 성장뿐 아니라 또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7년 함께 해오신 그런 축하하는 자리일 텐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인연으로 같이 함께 하기를 여러분들 다짐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축하하고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쭉 사업 진행하시는 거 보고 또 우리 김홍동 원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이런 발표의 자리까지 마련하신 것 같아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함께 재밌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장해 보신 것들이 자신만의 성장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계속 키워가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책 한 권 보는 과정이 지식을 넓히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깨닫고 실천의 구체적인 지혜를 깨닫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고요.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서민들이, 백성들이 진짜 주인으로 대접받는 그런 관계와 사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실천할 때 가능할 거라고 믿고요. 여기서 성장하신 분들이 바로 그런 주역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욱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주역들이 정말 발표를 할 차례인데요. 마음이 지금 많이 떨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가져본 적도 없고요. 그냥 그 독서 토론을 통해서 그전에는 말 한마디 입도 못 띄었었는데 이제 독서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을 일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남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떨리고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겁니다.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첫 번째 만든 게 낫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의 그 멋쟁이 최명수 선생님께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입니다. 사람은 내면의 끈을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치러진 대입수리 공사에 80세 넘는 할머니께서 공식하셨다는 뉴스는 내면의 길은 나이와 무관하며 끝이 없다는 생각이 더 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만 내용을 떠나 이런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행복이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즐거움을 지속하기 위해 저는 작은 고통점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서 있는 위치에 더 협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주셔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우리 7년 모임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노력들이
마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행했던 많은 프로그램 중에 특별히 거제도 여행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설렙니다. 2박 3일의 여행은 일터의 현장에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쉴 기회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7년 모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멤버들이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큰딸과 같이 했던 총평 워크숍은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는데 7년 멤버들이 가족들과 함께 했었기에 더 특별했던 워크숍으로 기억됩니다. 서로의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며 그 아이들이 품고 있는 장래에 대한 꿈을 꺼내 보이기도 하며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 새로운 계획들은 그 이외에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했던 참으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무엇을 이뤘거나 완성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던 일들 모두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그러나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경험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7년 모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찾아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경옥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귀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어떤 말로 감사와 사랑을 전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지금 현재의 제 삶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뻔다운 나이에 가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둘째인 아들아이와의 관계는 사뭇 두려울 만큼 어려웠습니다. 이미 가족의 중심이 흔들린 상황에서의 복근은 나에게 늘 아픔이었으니까요. 그럴 때쯤 독서 모임이 7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삶이 지랄맞다고 느낄 때에도 운명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변함없이 7년은 나를 괴롭히며 지켜주었습니다. 나에게 7년은 스승이었고 안내자였으며 좋은 친구였습니다. 논어를 배울 때에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배움이라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중용은 나에게 끊임없이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꼭 온다는 메시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이런 말과 함께요. 아이들 가까이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심전심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잘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계기로 우린 조금씩 변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덕여대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보육교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하루 일과는 밤 11시 30분에야 집으로 돌아오면서 끝이 납니다. 매일을 3년째 하고 있는 생활에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싫음을 토로합니다. 그럴 때면 난 또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을요. 그리고 또 다시 생각이 바랍니다. 심기만 하는 내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요. 그러면 7년은 저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힘이 되어 주겠노라고. 아이들도 소리칩니다. 그 열매 나에게도 보여준다고.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흔들릴지언정 끝까지 가겠노라고요. 삶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 당시로는 그것이 최선의 행동이었고 언젠가는 그것이 뒷걸음이 아니라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이었다는 사실로 밝혀줍니다. 이는 7년이 지금 나에게 말하는 교육의 결과입니다. 열정, 배려, 사랑이 있는 측면에 여러분도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내 삶이 변했듯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하루 24시간을 한 25시간쯤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정이고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또 나머지 멤버들도 여전히 같습니다. 임송희 씨를 소개할 텐데요. 두 딸의 엄마입니다. 나와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임송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할 수도 없었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물론 원고를 읽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요. 정말 신기한 따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책들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할 뿐입니다. 저는 두 딸의 엄마입니다. 고3과 중1, 이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이들 정말 짜증이 많이 났었을 겁니다. 각자 방 치워라, 밥 먹어라, 거기서 각자 세탁실에 두어라 등등 정말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정말 제가 하는 말 그대로 입이 닳아지도록 정말 잔소리 많이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20년 가까이 반복을 하다 보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어느 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하자. 단 아이들의 방은 제가 절대로 치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방을 뺀 나머지 공간을 너무 불편해서 뺀 나머지 공간을 제가 먼저 치우고 아이들에게는 같이 하자는 소리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한 1년이 지났을까요? 서서히 스스로 알아서 방을 치우더라고요. 저는 잔소리가 없이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 아이들에게 기다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성격 급한 내가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애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바쁘다는 그 변명으로 책을 절대 진짜 읽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27년 모임이라는 참여하는 것이 결코 자의적이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세 번째 모임에서부터 논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이야 많이 들어봤지만 책으로 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견해사재언,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나란히 배려해야 하고 겸불현 인해자성야,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곧바로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 그와 유사한 잘못은 없는지. 이 글은 논어 2인편에 있는 글귀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2012년도부터 말부터 지금까지 저의 다이어리에 매해 붙이고 다닙니다. 보통 사람을 보면 어진 사람을 닮아야 한다고 하는데 반성하라는 것을 닮으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순간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일하면서 나에게 창피를 주고 면박을 주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을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또 물어본다는 게 과연 난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을 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지없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쁜 행동들은 다름 아닌 나의 불신과도 같은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말로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라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면서 정작 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배운 것을 티내려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대화가 끊어버리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어갈 수 있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조금씩 떠올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가끔씩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변화도록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어린들도 제 자신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지금부터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조금씩 익히며 배운 티를 내가면서 정말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서 몸소 보여주는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려고 살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동안은 우리 스스로 내가 제일 가장 어려웠다라고 느꼈는데 이 배움을 통해서 주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그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움을 통해서 뭐 커다란 깨달음이나 득도를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방금 얘기한 그 임송희 씨처럼 이제 그게 내 어려움이 아니라 이웃의 더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분을 보면 정말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봤을 때 너무 조그맣고 말도 잘 못하고 이랬는데 제 아이의 엄마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오랜 세월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여유도 갖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김영옥 씨를 소개합니다. 요즘 아이들 키우기가 참 힘듭니다. 밖에 내놓기도 무섭고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가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에게는 제가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내준 숙제, 교복 빨기, 신발 빨기, 장난감 정리, 신발 정리, 그리고 가끔 설거지하기 등 집안에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 가르치는 건 밝게 인사하기입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작은 목소리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웃으면서 큰 소리로 인사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한결같이 웃으면서 같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런 모습에 사무실이 그러니까 정이 오가는 곳 같아서 기분도 좋고 너무 사무실 생활이 즐겁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웃음이 많다, 긍정적이다, 밝아서 좋다라고 합니다. 그건 천성인 것 같아서 딱히 한 말은 없지만 가끔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물안 개구리를 아세요? 그게 저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딱히 없는, 내가 뭘 해야 하지, 뭘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아이들만 잘 키우고 평범하게 사는 조금 여유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게 전부인 저에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가르쳐주신 분이 지금의 멘토 김은경 원장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천 가능한 일부터 작기 시작해서 조금씩 가는 거 참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지금 서울사이버대학교 4학년 1학기 공부 중이고요. 운전면허 따기 도전으로 필기 시험을 봤습니다. 아직 완전 초보이지만 기타 연습 교육에서 기타 동아리에도 일단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작년까지는 제주도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작게 제주도 가기 통장을 만들었는데 그 적금이 만기가 됐고요. 근데 올해 갑자기 애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해서 온천이 가고 싶다고 해서 이번 겨울에 온천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게 우리 도봉민들 협동조합 아시죠? 거기에 제가 조금씩 돈을 모은 게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내가? 이거? 정말 아무리 봐도 난 너무 대단한 것 같다고 혼자만의 자아를 찾는 시간도 많아졌고, 이제는 우리 집 큰아이는 또 시작이라고 맨날 어머 또 시작이라고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주제가 배워서 남자입니다. 제가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실천할 게 많은데 뭘 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줄 것은 가족입니다. 내가 항상 느끼는 함께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 함께 웃을 일이 그러니까 많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서부터 총알총알 할 말이 많아서 첫째, 둘째, 막내 그리고 저까지 지각할 일이 진짜 많은데 그래도 애들 아침에 웃는 거 보면서 하루가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핸드폰을 집에 가면 안 하고 TV는 켜놓긴 했는데 애들은 TV를 별로 안 보고 우리랑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더 애들이랑 지낼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큰애랑 이걸 읽어보면서 제가 큰애한테 읽어줬거든요. 근데 많이 웃기다고 하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감사 일기 쓰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엄마도 실천해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딸한테 배우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자리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제가 변화는 되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제일 소중하고 가족에서 우리 애들이 행복한 모습에 제가 사회에 나갔을 때도 더 일도 열심히 하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도 다 여기 오신 분들도 일단 가족부터 같이 챙기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씨의 아이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서부터 저렇게 좋은 엄마를 만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르게 잘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한 그 가족의 사랑을 오늘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 사랑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7년 모임이라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된 김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7년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선 저희 자활센터에서 리더십 교육을 김은경 원장님께 배운 게 계기가 되었고 처음 독서 모임에서 접한 책은 좋은 엄마라는 책입니다. 저는 모임에서 책이나 읽고 독후감이나 쓰고 웃긴 점이나 토론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책을 한번 읽고 또 각 파트별로 공부하고 발표할 것까지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이런 멘붕이 왔습니다. 난 참 쉽게 생각하고 왔는데 어려운 모임이었나 생각하니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의 발표를 듣고 있자니 이 책은 뭐지? 하며 책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에게는 참 필요한 책이었거든요. 지도할 것만 같던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다음으로 연장해야 할 정도로 재밌게 돌아갔습니다. 원장님은 어렵거나 지나치기 쉬운 말들은 꼬집어 말해주고 알아듣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프린트까지 해주셔서 제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늦깎이 대학생 같은 느낌? 사실 좋은 엄마라는 책을 제가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걸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화를 잘 내는 부모라는 점,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모두 알고 있지만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만나게 됨으로 내가 즐겁고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책이나 흥미롭지 못한 책을 처음 접하게 됐다면 지루하거나 적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닥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이 7년 모임에서 즐겁고 행복함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서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함께 할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그리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부러 짜지 마. 그리고요, 이번 나눔 파티를 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나 또 이제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뭐 행사나 이런 거 이렇게 교회 다닐 때나 그런데 뭐 찬양이 막 이런 걸 할 때 제가 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막 이렇게 그 독창이나 뭐 주인공 같은 걸 막 할 때가 있었어요. 자랑 아닌 자랑 같은 자랑. 근데 막 그런 거 할 때마다 막 너무 막 많이 망쳤었거든요. 그래서 좌절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하는 거 뭘 한다고 하면 막 되게 부담도 많이 되고 정말 하기 싫고 그래요. 막 기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나 혼자만한테 뭔가 크게 주어진 게 없어가지고 부담도 없었고 그리고 또 막 그렇게 힘든 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예전에 그 느꼈던 슬픔까지도 모두 날려버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답니다. 제 내용도 짧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딸의 엄마 윤은정 씨를 소개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 떨리고 우선 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은정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리더십을 배우고 7년 모임을 하면서 제 삶과 인생에 많은 감동과 즐거움,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 때 리더십을 배우게 되어서인지 리더십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배우고 느끼고 실천해 가면서 예전에 비해 많이 커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내 고집이 맞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 목소리만 높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7년 모임에서 읽은 책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모든 걸 이해하기 힘들었죠. 같이 모임을 하면서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책에서 전하는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책들이지만 지금 저희 마음속 자리에서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몇 가지 글귀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글귀는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글귀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저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패라고 느끼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충분히 훌륭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또 소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고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읽은 1%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좋은 엄마는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노 중용이 저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주었다며 좋은 엄마는 아이들과의 사이를 더욱 돈독해지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언제나 뒤에서 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든 것도 아이들과의 소통이 부모의 강요가 아닌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아이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딸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자신의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주고 서로 상의하고 같이 찾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 엄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서로가 클 수 있었습니다.
요즘 들은 말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는 함께 있을 때 변하는 내 모습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7년 모임을 하면서 저희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못 미치겠지만 제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 때 7년 모임을 알고 배우면서 제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감도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생기면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된 것은 엄마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두 딸들과 언제나 우리 7년 모임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특히 제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주신, 한 번 더 화이팅하게 내일 생각하게 증오가 아닌 예쁜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기둥 최명수 대표님, 큰오빠 큰언니 역할을 해주시는 장영복 대표님, 이경옥 선생님, 그리고 임송희 선생님, 김영호 선생님, 김호경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형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리더십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리더라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사회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하고 이슈가 되기도 하며 어느 곳에서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저에게는 전혀 흥미없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지고 있던 당시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버거웠던 터라 누구의 앞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도 아니었지만 만약 그랬다고 했다면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저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들은 아마 니나 잘해, 그리고 남에게 피해나 주지 마 그랬을 겁니다. 아직도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은행빚은 올해 초에 겨우 갚았는데요. 사채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하여튼 고백합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자활의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은경 세종 리더십 원장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리더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낮엔 여러 가지 일들로 저녁에 교육을 받았는데 그 겨울에 한 달여 동안 진행됐던 그 시간들이 지금에 돌이켜봐도 제겐 행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엔 그저 많이 들어왔던 상투적인 교육이겠거니 생각했었는데 갈수록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동안 이 배움을 통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앞으로의 삶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 끝에 원장님의 제안과 몇 명의 수료생들이 의기투합으로 독서토론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에 있는 책들이 그 당시 저희들이 배웠던 책들입니다. 늘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책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공유의 미국을 넘어 상자 밖에 있는 사람들, 몰입의 즐거움, 중용, 노노, 유능한 관리자, 좋은 엄마, 성공의 법칙, 문학의 숲에서 리더의 길을 찾다, 창의력 사전, 숲의 생활사, 리더십 파이프라인, 대왕 세종, 프로페셔널의 조건, 리더십의 수업, 이런 책들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책들이요, 이렇게 굉장히 낡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의 책을 찍은 겁니다. 그만큼 베개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책을 읽어갔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 리더란 커다란 기업체나 관공서처럼 대단한 곳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내 가정, 내 이웃,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에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시작이 되며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규모 그룹에서 너무나 소중하며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유행처럼 하고 있는 마을에서 여러가지 활동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도 느끼게 됩니다.
숲의 생활사라는 책을 보면 리더의 행동과 역량은 자연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큰 나무들은 봄이 와도 절대 먼저 잎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작은 생명들이 숲을 비추는 빛을 받고 먼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큰 나무들은 작은 생명들이 충분히 빛을 받고 성장하게 한 다음 중간 높이를 차지하는 식물들이 그리고 최후의 숲의 덮개를 이루는 큰 나무들이 잎을 틔우게 됩니다. 이러한 질서 가운데 이 아름다운 도봉산도 우리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그 어색한 입으로 공자왈 맹자왈을 읽으며 이 작은 머리 안에 구겨넣기도 하며 7년회를 걸어 현재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 리더십의 길이 뭔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참 전에 논했던 책 가운데 맥스웰 몰츠가 지은 성공의 법칙이란 책에서 행복은 정신적 습관이며 태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것을 배우거나 연습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경험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from danger, 위험에서부터 온다고, 위험으로부터이다라고 합니다. 모임 7년은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위협들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안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책들을 배움을 통해 알고 느끼게 되었으니 우리만 독식하지 말고 행복을 위해 배운 것을 연습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린 배워서 남주자라고 했고 그 남을 우선 가까운 식구들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양평으로 함께 떠났던 식구들과의 그 여행을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기억할까요? 기억합니까? 우리 부모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미래의 선물인 그 아이들의 꿈을 그리게 하고 막혔던 관계의 소통을 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부모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나누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비단 모든 부모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리더가 갖고 있는 삶의 무게일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올해는 이 일들을 동네에서도 실행해보자 하여 구청의 마을 만들기 주민 제안 사업에 공모하고 마을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늘 만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머리 용량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많은 책들이 우리를 단번에 유능한 지도자로 만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머리를 대신해줄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오신 그 따뜻한 마음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의 작은 가슴이 동네에 우리가 서 있는 여기저기에 온기 있는 영향력으로 자리 잡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배움을 통한 우리의 열매가 동네 곳곳에서 뿌리내리며 성장해 나가기를 꿈꿔봅니다. 논어의 위험공편 15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무원녀 필류군원이라. 사람이 멀리 생각함이 없으면 반드시 눈앞에 근심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을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행복한 비전을 오늘의 이 작은 7년 모임을 통해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감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열어주신 송원 센터장님과 부족한 저희를 7년 동안 무곳으로 섬기며 이끌어주신 김은경 원장님께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그 가족의 사랑을 전한다고 했는데요. 그 가족으로 함께한 몇 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먼저 그 이경옥 씨 그 큰딸 와이죠. 엄마 늘 아이들 생각하고. 엄마 큰딸입니다.
똑같네. 엄마는 눈물이죠, 늘. 항상 고맙고 또 제 엄마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임송이 엄마의 큰달 건너연이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그거 양평 갔다 왔는데 가서 원래는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오라고 해서 그냥 반 강제로 갔어요. 오셔서. 네, 반 강제로 갔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그리고 막 언니랑 막 동생들 만나서 재밌게 그냥 놀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엄마 발표하는 거 들었는데 엄마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저희한테 말하는 게 아니니까 엄마 마음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여기서 엄마 마음 들었는데 아, 엄마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고 또 엄마가 참 읽긴 읽었구나 읽긴 읽었구나 막 냄비 받침으로만 쓴 게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런 모습은 나에게 어떤 꿈을 가져다 줄까요? 그냥 엄마 같은 엄마 같은 어른이 나중에 또 됐으면 좋겠어요. 되고 싶어요. 아유, 그런 훌륭한 엄마가 얘기되어 있습니다. 동생한테도 마이크를 좀 전해볼게요. 동생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일어나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꿈이 뭔지 얘기 좀 해볼까? 강서연이고요. 장래 희망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코디네이터가 꿈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엄마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 이 자리를 들어서 엄마한테 하고 싶어. 엄마 하고 싶은 말 가슴으로 사랑으로 몸짓으로 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코디네이터가 꿈이랍니다. 여러분 지켜보시고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거의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아빠를 거기서 보면 되게 무섭고 제가 강한데 그렇게 아빠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저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요즘 원래는 아빠랑 얘기하려면 되게 무섭고 그런 마음이 먼저 강했는데 이제 아빠가 책을 많이 읽으시고 좀 더 저를 생각해 주려는 마음이 커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어디 놀러 가려 하면 아빠가 거짓말부터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터놓고 말해도 아빠가 아 그래 근데 좀 아빠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 갔다 오고 전화는 꼭 받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는 많이 놀러 다닐 수 있게 돼서 되게 마음이 편하고요. 아빠가 앞으로도 이런 활동 책을 더 많이 읽고 좀 더 저랑 가까워진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너무 발표를 잘해줘서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빠보다 10배는 더 말을 잘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그 아빠가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극진합니다. 어디 가면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못 해봤거든요. 어디 가 있는지 지금쯤 어디 갔을 텐데 뭘 하는지 밥은 먹은지 하여튼 막 간섭이죠. 그래도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족의 사랑이고 가족이 살아가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 셋을 중학생하고 유치원생, 초등학생 키우고 있는데 정상인이 바빠서 많이 돌봐줬고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일을 모이고 있다고 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전달하고 대면서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옆에서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많이 또 얘기도
많이 나눠주시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때는 우리를 도와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힘든 일 있으면 영웅 씨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또 가져오신 분 혹시 누구? 아, 가졌어요? 아, 그러면 동네에서 우리 방위동 원장님 오셨는데 동네에서 우리를 보시기에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안 해주시면 끝입니다. 네, 가끔 제가 이제 숲속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컴컴한 그 저녁 때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문 밖에서 잠깐씩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나도 저기 들어가서 같이 하면 나도 좀 많이 성장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노크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용기 있게 정말 하루하루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도전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7년 동안 열심히 그 내공을 기르고 또 그 내공을 이웃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저희들에게 참 뜻깊은 자리고요. 이렇게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이렇게 누구에게 발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묵묵히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총장님께서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7년 모임이 앞으로 계획한 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년의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독서 토론 모임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우리 교민 7년에서 우리 7년의 문패를 따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뒷구절이 저희 마음에 늘 부담을 갖게 하는데 그 뒷말은 이렇습니다. 공자왈입니다. 이불 교민 전이면 시위 기진이라. 아직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백성을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것은 생명을 유린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월호의 그 학생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공자의 말처럼 우리 어른들이 훈련도 시키지 않고 전쟁에 내보낸 듯한. 하나, 둘, 셋. 그 경향신문에 전화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